네,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8회입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는 청취자를 기본적으로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으로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전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혈학사 대학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색을 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서로에게 즐거운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을한이 쓴 실록 동경 유학생이라는 책 안에 있는 춘강 박승희의 글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본이 없어 곤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조직한 일종의 동인 집단이었던 토월회는 첫 회 공연을 마치고 실패했다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됐죠. 두 번째 공연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전문 극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번 회에는 전문 극단으로서 활동하게 된 토월회의 3회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이제는 아예 연극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극단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야 하는데 무대에 올릴 희곡들이 부족함을 느꼈다는 박승희의 고백이 나옵니다. 좋은 작품을 찾기는 힘들고 국내의 작가들이 쓰는 작품들은 눈에 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박승희 자신이 공연을 하기 위한 작품을 계속 써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회 공연 때 박승희가 쓴 사랑과 죽음 같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흥미롭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승희가 스스로 술회하는 바에 의하면 그 작품에서는 낭만성이 느껴지고요. 또 음악이 수반되어서 정서감을 키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멜로드라마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대중문화가 또 그 당시의 문예인들의 어떤 감각이 아직은 낭만주의에 보다 젖어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주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좌익에서 한 것이고 우익 쪽은 연극의 경우 우익 쪽에서는 낭만주의에 주로 기울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남한 연극의 정체성이 원래부터 사실주의에 있었던 것처럼 이론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다른 회에서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해랑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한의 우익 연극인들은 좌익 쪽에서 사실주의 운운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 같은 것도 가지기도 하고 그쪽으로는 인식이 덜 발달해서 낭만주의적 스타일에 많이 젖어 있었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의 세대까지만 해도 사실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텐데요. 아무튼 남한의 문예계의 경우 어떤 세대까지는 근대화의 문제와 덧붙여서 한국 예술의 근대성을 수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주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성취되어야 할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주의에 대해서 무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차차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토월회의 제3회 공연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또 흥미롭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토월회가 여러 그 음악가들을 모아서 한국 연극에서는 처음으로
악단을 동원해서 공연의 퀄리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국 최초의 시도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조태권은 이때 코팍이라는 러시아 춤까지 췄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죠. 한국 무용사와 관련해서, 근대 무용사, 신무용사와 관련해서 결코 빠지지 않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토월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죠. 공연예술사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조태권은 지난 2회 때는 2월화를 대신해서 노래를 부르더니 이번 3회 때는 코팍춤까지 추고 있죠.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선구자가 되는 것은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도하면 최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 초기를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각종 최초의 것들과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국 근대 연극 초기에 대해서 원전을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가 쓴 글 중에서 극본이 없어 곤란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은 부분입니다. 극본이 없어 곤란. 청년회에서 상연할 극본은 사랑과 죽음과 홍노작의 번역극, 누구의 어떤 작품이었는가는 알 수 없다. 이었다. 반드시 2월화를 오도록 일을 꾸몄다. 청년회 정문 앞에 토월회만 길다란 길을 꽂아놓은 광경이란 마치 무슨 구제회의 의연금을 걷는 기 같아 보여 우스웠다. 무대를 만드느라 뚝딱거리는 소리에 그 직원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 연극을 한다니까 깜짝 놀라며 연단에 못자리나 내지 말라고 부탁이다. 우리는 조심에 조심을 했지만 자연 연단에 못을 받게 되니 미안하였다. 홍노작의 번역극은 역자 연출로 사랑과 죽음은 내가 연출하기로 작정하였으나 무대가 청년회관이라 모든 장치가 제대로 돼 있어서 그야말로 돈 안 들이고 볼품은 있었다. 그러나 손님 입장과 대소변 보기와 또 장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들이 곤란하였다. 이번 공연의 특이한 것은 러시아에서 박세민이 귀국하여 우리 토월회에 왔던 일이다. 이분은 플룻을 부는 사람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홍재유와 그의 아우 홍성희, 또 러시아에서 피난온 피아니스트인 러시아 부인과 그 외의 음악가들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막간마다 명곡 연주로 손님들에게 갈채를 받은 것은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이다. 이런 새로운 계획이 생긴 것은 토월회의 발전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 오히려 지탱할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토월회는 장안에서 상하층 인사의 인기를 집중하였다. 연극의 연기진도 새롭거니와 차차 익숙해져가는 연출의 영향도 컸다. 모든 것이 경험과 연구로 힘써가기 때문이었다. 대강당의 손님이 덜 찬 채로 먼저 홍노작의 번역극이 상연되었다. 이것은 대사가 너무 길고 움직임이 없어 지루한 까닭으로 그다지 호평을 못 받았다. 다음번의 박승희작 사랑과 죽음은 러시아의 침침하고 투박한 술집 이야기였다. 대학생은 술집 여자 포리아를 만나러 매일같이 왔으나 포리아에게는 힘센 시몬이란 불황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마침내 시몬과 대학생은 싸움이 벌어진다. 이 주점에서 코팍이란 러시아의 민속춤을 조태권이 추었고 음악 반주가 연극과 같이 간간히 있어 손님에게 기쁨과 슬픔을 북돋았다. 여기 포리아 역엔 2월화,
대학생 역엔 박승진, 이백수는 심원 역을 맡았다. 막이 내리자 객석의 박수 소리는 강당안이 떠나갈 듯하였다. 이날 사랑과 죽음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청년회관에서 하지 못할 짓을 범하여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었다. 아직도 그때 강당을 빌려준 직원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다. 이번 제3회 공연은 첫날보다 둘째 날이 수입이 많았다. 다음 3일날에는 10,000원이 되었다. 3일간 총 수입은 1,000원이나 되었다. 청년회 집세는 기시번에 불과하였으니 성과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돈은 대부분이 비청산에 없어졌다. 회원들은 모두 연극 수업에 전념하고 싶었으나 돈과 극본 생산의 난관으로 여의치 않았다. 비온 뒤 죽순격으로 월간 잡지에 가끔 나는 극본을 얻었으나 연극다운 것이 드물었다. 그러므로 자연이 되나 안 되나 내가 혼자서 줄기차게 쓰자니 시간과 재주의 부족이 한탄스러웠다. 문단 인사의 대부분은 소설을 쓰는 분이었고 극본을 써보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상연할 만한 극단도 없을 뿐 아니라 상연료를 낼 만한 극단도 없는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차마 신파극단의 작자에게 줄 수는 없는 딱한 사정이니 연극계는 매우 적막했고 극단은 빈곤했다. 오로지 토월회가 하나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다. 그해 2월에 우미관을 얻어 제4회 공연을 하기로 했다. 극본을 새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 1회 때에 했던 부화를 재상연기로 하고 대개 그 전과 같은 배역에 없는 사람만 갈아 넣었다. 우미관은 영화상설관으로 무대가 협소하고 광선장치 같은 것은 더군다나 없었지만 여기나마 극장을 얻은 것만 다행이었다. 합숙소를 관수동에 있는 관수여관으로 정하고 원우전에게 사무실을 지키게 하였다. 부활은 재상연이라 연습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대 장치는 우리 집에서 비를 맞고 있던 것을 이리저리 만들어 쓰기로 했다.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고 하자는 심산이었으나 세상 없이도 2월화는 끌어내려고 원우전에게 돈을 주어 2월화 집을 찾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연비는 안 들이고 연극을 하게 되었다. 우미관의 제4회 공연은 대만원을 이루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재상연이어서 걱정이 컸으나 그러나 관객은 10,000원이었다. 문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손님으로 야단이었다. 첫날 수입 500여 원 중 우리 수입은 200여 원이었다. 연하여 3일간 수입으로 1,000원이나 우리에게 돌아왔다. 참말로 신이 나는 공연이었다. 그러나 말썽 많은 극장이었다. 그런 무지하고 몰염치한 극장 측의 무리한 요구로 우리는 연극을 하노라 애를 써도 수입의 4분의 1 정도로밖에 받지 못했다. 극장 측의 요구는 이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파극단에게는 빌려주지 않은 극장을 억지로 빌렸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공연에 토월회는 수가 난 것으로 소문이 자자해서 빚쟁이들이 달려들었다. 우선 급한 대로 갚고 보니 돈은 없어지고 그래도 나머지 빚은 빚대로 남게 되었다. 다만 회원들이 매우 기뻐하는 빚과 우정이 두터워가는 것이 반가웠다. 다시 온 이백수, 이소연도 부지런히 나와주고 열심히 와서 감사하였다. 나의 마음은 연극으로 향해갔다. 가시밭 같은 우리나라 연극계를 개척하고 결실을 맺으려는 포부가 생겨 연극을 위하여 싸우다 죽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날마다 연극 이야기로 신기로운 꿈을 이루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나를 보는 여러 사람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나는 연극에 대하여 철저한 공부를 시작하여 밤이면 집에서 공부를 하였다. 알면 알수록 어려웠다. 차차로 내가 자고 있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 회원은 이제는 토월회가 극단으로 되어가니까 회원들은 일반 배우나 마찬가지였다. 배우에게도 교양과 지식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였다. 동시에 먼저
행동의 주의를 각별히 부탁하였다. 사회에서 배우라면 천한 계급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로서 새로운 기반을 닦고 품격을 길러야 할 것을 말해주고 만반에 주의하라 하였다. 그 전과 달라 선생, 제자가 되니 유난히 내 말에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유순히 복종한다. 이리하여 토월회란 단체의 단합과 협조의 정신을 상기케 하여 참신한 극단이 되어갔다. 회원들은 연극이 하고 싶어 부심하였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만 급하였다. 나는 이동안에 아무튼 극본이나 준비하자는 심산으로 산선앙당이니 산속의 비극이니 하는 단단한 몇 개의 극본을 썼다. 마침 조선극장의 경영주가 변하는 바람에 극장이 비게 되었다. 이 기회를 타기로 하고 교섭을 진행했더니 극장을 쓰라는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갖춰 공연을 시작하기로 했다. 때는 여름이라 더워서 괴로우나 더위나 추위를 겁낼 처지가 아니었다. 공연은 아마 2주일간 계속되었고 극본은 전부가 내가 쓴 것이고 2%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수입으로는 별로 신통치 않았다. 아마도 더운 관계로 다소간 결손이 났던 것 같다. 이때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국교단절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대사 중의 군국주의는 꺾어진 지 오래요, 정세는 민주정치로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임검 중인 순사가 이것을 지적하고 내일 오전에 종로서로 오라는 것이다. 내가 아침에 가보니 보안주임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였다고 비난이 대단했다. 서장이 또 한 번 야단을 치고 결국 무대 뒤에서 읽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다. 그때 출연자 전옥이 출두하여 자기는 모른다. 무대 뒤에서 알려주기에 그대로 할 뿐이라 하였더니 검열대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검열 당시 삭제가 된 대사이니 보안주임은 노발대발 책상을 치며 너희들의 연극은 검열대본도 무시하느냐 한다. 그럼 뒤에서 읽어주며 대준 사람은 누구냐고 부른다. 할 수 없이 뒤에서 극본을 읽어주던 이윤방이 들어왔다. 이렇게 야단이 나더니 너희 극단은 당장의 해산이다 소리를 지르고 단원일동과 나를 사법실로 넘긴다고 했다. 아마 이제 무슨 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갔더니 사법주인이 그대들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거라 하면서 눈을 크게 뜬다. 이 사이 밖에서는 뒤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배란간 고등계 형사가 들어와 사법주임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자 주임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기가 떠오르고 우리에게 고등계로 가라고 한다. 고등계로 가니 거기 주임이 이번 일은 극단의 해산은 물론이요 단원들도 일주일쯤 구류를 시킬 작정이었으나 이번만은 특별히 모든 죄과를 용서한다고 한 다음 이윤방만 일주일간 구류를 한다고 하여 우리는 땀을 빼고 나왔으나 이윤방은 유치장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하필 이윤방에만 죄가 있으리오만 그 작품 작자에겐 이론도 없이 처리되고 말았다. 그때 경찰은 연극을 잘 몰랐던 때문인가 한다. 우리는 연극을 계속하였으나 단원 한 사람을 희생시킨 꼴이 되었으니 원통했다. 일동은 아무 반항도 못하고 일주일이란 긴 날을 기다렸다.